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세션 여성분과 자장을 맡게 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정희입니다. 직전 토론회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시작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 유엔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GSNI 지수, 젠더 규범 사회 지수가 우리나라가 칠레 다음으로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이나 콜롬비아, 멕시코보다도 그 순위가 더 떨어져서 굉장히 여성계에서 많은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성평등 백래시가 대단히 심각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통계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이번 제5세션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방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고 1997년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1년에 모성보호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배치 면에서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는 1996년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26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31.1%여서 12% 정도인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성차별 경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그만큼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허은영 상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맡아주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이주연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의 바스락 도인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은 후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니까 모니터를 참조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댓글 인증 이벤트에도 응모하셔서 소정의 모바일 음료 쿠폰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이게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시간을 5시 4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을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자들께서는 10분 정도로 토론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허은영 상담실장님께서 일터에서의 존엄 지키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성차별 관련한 내용으로 발제 같이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터에서의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장에서의 일터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실태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한국에서의 직장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 직무 만족도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동료나 상하급자의 그런 관계, 또 조직 문화, 직장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로서는 행복에 만족을 미치는 영향들인데요. 그 중에서 직장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잡코리아나 갤럽 조사 이런 것들에 따르면 최근 3년간도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점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뭐 그 잡코리아에 따라도 54점에서 58점으로 조금 높아졌지만 다시 2021년에도 57점 아래로 하락했고 2021년 갤럽 조사에 의해서도 그 직장 생활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면은 직무에 대한 긍정성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동료 관계나 부서에서의 분위기,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그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세부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점이 세부 내용으로 있는데 특히 고위직 임원들에서는 일반 직원들보다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 일반 임직원에서 그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급여나 복리 후생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의 권한이나 책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직무 만족도가 낮은 고위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의 관계나 조직의 분위기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만족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나 동료 관계 그리고 부서의 분위기나 근무 환경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급여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기업의 경우에 그 소기업보다는 만족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무 환경에서 더욱 격차가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더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그리고 젊은 세대나 중간 관리직도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급여나 복리 후생이나 아니면은 독단적인 경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은 그 직무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얼마 정도 일하고 싶으냐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5년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퇴직이나 이직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또 조금 더 저임금 노동자층이 이직과 퇴직의 의사를 더 많이 밝힌 편이었고요. 실제로 직장 여성의 절반 이상이 2년 내에 나는 현재 직장을 떠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그 현재 직장에 5년 이상 나는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고려하는 여성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원인 중에 굉장히 주요한 원인은 번아웃을 꼽았습니다. 10년 한 7, 8년 전에 서울 여성가족재단도 그와 비슷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나는데요. 발제문에는 없어요. 경력 단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경력 단절의 이유는 육아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상식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경력을 단절하게 된다면 또는 경력을 단절하게 되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에 물론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 조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무 만족도나 업무 동기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실제로 정신건강의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그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직장에서 편하게 내가 업무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병가나 휴가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자들의 그 통계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선생님들께서 예상하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직장생활 못하면 직장을 그만둬야지라거나 그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라는 방식의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마음 놓고 편하게 그 직장 내에서는 동료나 상사나 후배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예 제3자나 아니면 나의 가족, 지인 이렇게 좀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 외부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 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은 동료 관계나 직무 또는 부서 분위기,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료 관계가 안 좋거나 직무나 부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그 내가 있는 직장에서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노동시장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에서의 직장인들의 평균 이직은 2.5회였고 서울연구원에서도 그 청년들의 이직 경험자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근무 조건이나 아니면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직무 불만족 또는 전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회 이상을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직장에서 있었던 때보다 오히려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였고 또 빈번한 이직을 하면서 인적 자본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소모되는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을 위해서 또는 소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직장이라는 일과 또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라는 게 조금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고 또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경험이랑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의 경험률을 보면은 2022년에 한국 그 전 세계 노동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과반수가 그러니까 59%가 1년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미묘한 차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또 한국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번역은 먼지 차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의도와 무관하게 모욕이나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런 이제 미세한 차별, 공격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그 뒤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 단어가 2015년에 등재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뭐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이후에 이 먼지 차별이라는 방식으로 이것도 괴롭힘이나 차별이 될 수 있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선전이나 홍보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무원들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하이힐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전의 그 복장에 대한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CEO한테 여성 경영진한테 저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라는 얘기를 되게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남자 간호사한테는 와 남자가 간호사네요 보기 드문데요라고 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인 그런 인턴 사원에게는 게이처럼 안 보이는데요. 정말 의외네요. 라고 하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본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백인이 아닌 동료한테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냐고요? 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지 차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인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혼혈인한테도 그래서 어느 나라시냐고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느 피와 어느 피가 섞여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여성에게는 이런 거죠. 여자치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방식의 우리가 그 지금은 사회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는 내면 가부장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든지 뭐 착한 가부장 의식 이런 이제 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성평등한 그런 것을 조금 더 지향하는 단체나 조직에서는 여성들을 따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여성들에게서는 업무에 대한 신뢰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직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렇지 않은 직장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했고, 그 직장에선 내가 조금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다, 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불충분하지만 다른 것들이 상쇄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 차별 경험률을 보시면요, 합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차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인용을 자료집에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그 뭐 예전 인용은 조금 생략하고라도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한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성차별적인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마주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몇 년을 일하더라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에서 높아져봤자 뭐 1년에 아니 한 달에 뭐 4,000원, 3,000원 월급이 오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최저임금 근처에 맴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같은 일을 하는 남자보다도 임금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내용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고, 그것도 역시 최근에 많은 그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또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접을 할 때 채용 과정에서도 있고, 그 입직구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퇴직을 하는 과정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의 모 기관에서 얼마 전에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 중에 일부가 학과를 언급하면서 극과면은 예쁘네, 그 또 끼 좀 있겠네라고 하면서 춤과 노래를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피면접자가 그럼 입사 후에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거절일까요, 수용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분의 위치와 이런 것 속에서 최종 면접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꼭 보여드려야 되죠, 제 업무와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뭔가 단호하게 뭔가 이야기하거나 대응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완곡한 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들 중에서 성별 때문에 모집이나 채용에서 차별을 겪거나 또는 동일 노동을 하는데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거나, 또는 교육의 기회라든지 승진과 업무 배치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혼인이나 아니면 출산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서 조금 다른 성에 비해서 차별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성 응답자에 비해서 그 비율이 거의 2배가량이 되는 수치였고, 이것에 대한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그런 차별에 대해서 2배 이상이 많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50대 기업, 50대 안에 드는 그 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아주 여초라고 하는 그런 여성 직원들이 대다수인 그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은, 그리고 그 일부 기업에서도 판매직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이 남성 직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공계가 여자가 원래 적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임원들을 살펴보면은 여성이 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 40개 기업 중에 0명이었고요. 그리고 미등기되어 있는 임원들도 80명 중에 3.2명일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은 고위직에서는 찾기 힘든 정도이고요. 그래서 여성이 임원이 되면 뉴스가 되는 아직도 그런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라도 여성 노동력의 39%, 그러니까 세계 노동력의 39%가 여성이고, 그런데도 세계적으로도 고위직에 승진되는 여성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그 여성 장관을 소개할 때 되게 아리따우신 여성 장관 누구누구를 소개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은 언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과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이, 미국은 기회 평등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광경으로 아직도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시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에서는 여성 장관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해서 여성들이 그 장관들 쭉 이렇게 섰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여성이어서 굉장히 되게 이상한 광경이다라고 우리한테는 표현이 되는 그런 광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래도 평등하지, 교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직 사회에서는 여성들도 성차별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관리직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정말 공무원 사회는 평등한가? 겉으로 볼 때 너무 평등해 보이거든요. 저도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5년 전 논문과 그로부터 또 5년 전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성 고위직 공무원들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여성 고위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이 늘었는데도 지금도 평균적으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를 평균 냈을 때 6.3%밖에 안 되는 정도로 여성 공무원 고위직이 굉장히 입직구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퇴직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비율이 6%가 안 되지만 그 중에 퇴직하는 비율은 남성의 4배 이상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여성들은 의원 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10년 동안 뭐 2% 정도 증가했어요. 여성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걸 보실 때 우리가 여성들은 감정적이라서 큰일에 적합하지 않은가?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얼핏 그런 통념을 갖기가 쉬운데 정말 그래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딸린다, 자질이 없다, 그런 고위직에 적합한 그런 행동 판단력이나 이런 자질이 없다거나 또는 여성들은 원래 소극적이고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나 고위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여성은 일보다는 가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위직에 가는 것은 굉장히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성 상사를 실제로 꺼리거나 여성이 승진해서 굉장히 기회나 아니면 평가에서 좀 더 약간 저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분석을 봤더니 공정성에 있어서도 분배나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여성에게는 굉장히 조금 차별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자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데 그건 유리천정이나 유리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위직의 승급의 결과를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상사가 있으면 나의 그 승진이나 아니면 나의 그 앞으로의 그 근무나 이런 환경에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참여를 할 때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부서가 라거나 아니면은 여성 상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일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보직이나 주요 업무를 맡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거나 내가 승진 승급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같이 중간 관리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여성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통틀어서 본다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진급이 평균적으로 여성이 차장까지 도달하는 데는 6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10년 전 2013년부터 기업에 대한 공시서식 기준을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임원들에 대해서는 성별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들이 아직도 3%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에 발표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위직의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에게 실제로 자격이나 자질 비하를 하는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률도 5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입직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 미스 김이라고 하는 기자회견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대표가 본인이 마신 커피잔을 설거지를 시키는데 고무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사례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차별 그 시정 명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신청 사건들을 보니까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은 딱 그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거에 법에 딱 저촉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떨쳐내고라도 성차별은 굉장히 명확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나 아니면 커리어에 상관이 없는 그런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성이 식품회사 대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여성들한테는 차나 커피를 타라고 하는 지시를 되게 정상적인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요구받기도 하고, 또는 직원들의 커피잔에 대해서 어느 개인 잔들이 머그 잔이 누구 것인지를 다 기억해서 거기에 맞게 차나 커피를 내와야 하는 것이 어떤 여직원들이 교대로 해야 되는 노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이 입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이건 다른 데들 사례인데요. 여기도 이제 할 일 목록표에 하위 직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기제 그 신입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매일매일 과장님 책상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과장님 책상을 정돈하는 일이 맡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제 공무원이 이거는 우리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아, 실수다, 당신은 그 직급에 아니니까 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일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임기제 공무원을 아는 지인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다음에 한 얘기는 그래도 그 일은 누군가가 또 나눠서 하겠네요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하위 직급에 많은 그 공무원들은 여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 직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꼭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여성성으로 이것을 하위 직급을 그렇게 차별화시키거나 여성화시키는 문제들의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이렇게 직급이나 주무관이라고 정확히 부르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공무직에 대해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주무관을 부르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말이나 호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여성들을 보조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에 대해서 직장 내 성적인 괴롭힘에 대한 경험을 보시면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퇴사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 법이 실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노동권이나 생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희롱 발언을 많이 들었지만 문제를 만들지 말고 퇴사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그 압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규직이 오히려 성차별, 성희롱을 많이 겪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일용직이거나 임시직 여성 노동자들의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퇴직 이후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거래처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섹슈얼한 어떤 성접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받는 행위가 있기도 하고, 사귀자라고 하는 얘기를 장난처럼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이 발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당역 그 스토킹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일터에서의 성차별의 영향은 여성들에게는, 기혼 여성에게도 우울감을 굉장히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이직이나 퇴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많은 20, 30대 여성들은 그냥 전망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동의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되는 방식에 같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는 경력 단절을 하게 되는 많은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 지표에서 이렇게 나는 노동자로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않고 어떤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이기를 바라고자 하는 이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자살 시도자 중에 5분의 1이 여성일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용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90년대 여성들은 실제로 1인 가구로서 살고 싶다, 반려동물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안 사항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주요한 직무 만족도에서 중요한 지표나 요인으로 만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금 문제와 직장 분화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은 사실 성별 임금 공시제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최근에 그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근로공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공시제는 채용이나 근로나 퇴직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성비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공개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한다, 즉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임금이 빠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그거에 비해서 2019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직장조차도 여기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고위직이 많이 없으니까 평균을 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위직이지만 같은 1급 또는 같은 2급, 같은 3급 내에서도 여성들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조차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50%에서 80%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것은 의원실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윤덕영 의원실에서 조사했던 결과가 시사인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토론문에서 좀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성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방안인데요. 사실 그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차별 문제를 얘기하자면 아마 이 밤을 새워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1997년에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성희롱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의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에서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든가 또는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어서 일생활 균형에 관한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연구위원님께서 전북 지역의 직장 내 성차별 관련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이주연입니다. 허은영 상담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저는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좋을지를 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문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일터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 다양한 유형, 그리고 분명한 모습, 또 혹은 은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차별은 결국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에서 그 상담 실장님께서 일터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에 관련된 만족도의 주요 요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률, 전 세계 여성 노동자의 한 59%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관련된 내용과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또 일터에서 사회 또 회사 규칙을 바꿔나가기를 개인적인 여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기적인 여성 노동자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 실태는 무엇이며, 또 전북과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의 특징은 무엇이? 라는 이런 궁금증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이 조금 자료 발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직접 찾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 성폭력,
어떤 이런 실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토대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몇 꼭지로 조금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 통계 자료를 찾은 게 무엇이냐면요. 근로환경조사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20년도에 나온 6차 자료이고 이 중에 이제 5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 자료만 추출하다 보니까 이제 1,800 약 1,900명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그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전라북도의 실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서 1년 동안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녀가 모두 있었어요. 남성은 1.2%, 여성은 2.1%. 그래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다소지만 약간 다라는 거고 어떤 그 통계적인 차이로는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여성들이 응답했을 때 이 2.1%는 누구에게 받았을까? 어떤 그 고용 상태별로 봤을 때는 누가 좀 더 많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또 살펴보니까 임시 근로자보다는 상용 근로자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직장 내 성차별 경험률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일까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울산과 세종이 2.2%로 가장 높았고 광역도에서는 이제 전북과 경기도가 2.1%로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다는 것, 또 연도가 20년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고민해봐야 할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관련된 차원입니다. 문항이 꼭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받았었는가? 성희롱의 어떤 그 피해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두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개월 동안의 업무 수행 중에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보니까 남성은 0.8%, 여성은 0.9%,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성이 좀 많지만 이 여성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20%는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80%는 고객에게 받았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그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니까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상용직이나 임시 근로자에 있는 분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년 동안에 피해 경험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남성은 0.2%밖에 없는데 여자는 1.3%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성희롱 가해자는 그럼 누구일까를 살펴보니까 28% 이상이 직장 상사였고요. 14% 정도가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 나머지가 이제 고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어떤 괴롭힘, 왕따 경험률이 있는가를 살펴보니 남녀가 좀 비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0.5, 0.6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과연 누가 그랬을까? 어떤 가해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타겟팅해서 실태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또 전라북도의 그 원시 자료 내에서의 살펴본 자료를 보면 직장 내 성차별적인 내용은 있고 전국 수준에서 전라북도가 다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내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관행이라든가 성희롱 문제는 단시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그럼 어떻게 조금 뭔가를 좀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제가 이제 고민한 차원은 도내에 있는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관련된 인식 조사와 실태가 가장 우선적이겠죠. 이런 실태를 근거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실태 분석을 선행하고 조직체 특성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 역할 인식이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그리고 이제 사업주인지 어떤 근로자인지 이런 대상별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특성별 이런 그 어떤 주체나 사업장의 특성별을 고려해서 성차별, 성희롱 예방 교육 뿐만 아니라 내용이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단계별로 심화 단계,
기초에부터 심화 단계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의 의식 변화, 근로자의 어떤 개인의 권리 의식, 또 이러한 관련된 내용의 민감성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성 으로 그들에게 그 직장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실효성 담보라는 것은 교육자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 시간도 또 1시간 이상의 어떤 그 온라인상의 교육보다도 대면상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전문 그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님들의 DB를 구축을 해서 우수 강사님들을 사업장에 연계하거나, 특히 이제 소규모 영재 사업장에게는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법률적인 지원들이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직장 내에 신고상담센터나 성고충 상담 창구들을 설치를 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마인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좌우로는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굉장히 최하위권에 26년 동안 이제 1위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제일 최하인데 전라북도는 어느 수준이 있을까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21년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33.7%인데 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17개 시도별로는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니까 제주, 대구, 세종 다음으로 적게 나타났더라고요. 보시면 전라북도가 성별 임금 격차가 평균보다도 낮고 어떤 지역보다도 낮다라는 상황인데, 근데 또 그 남성과 여성이 받는 월 평균 그 금액은 또 상대적인 시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또 낮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고용 관련된 내용, 직장 내 채용과 부서, 업무, 인사평가, 승진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은 또 상호작용을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 또 일생활 균형 문제 이런 것들과 연동되는 중요한 이슈가 성별 임금 격차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 정책,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살펴보면 우리 그 상담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는 조례를 기존 조례이죠.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 또 임금 그 격차 개선 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전라남도도 기존에 있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상의 성별 차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하고 심의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충남과 경기도는 아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 성별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로 업체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성평등 임금 공시를 하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이제 조례 안에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조례 개정이 이 그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 창원시도 이러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단기적으로는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고, 그와 동시에 이제 법적인 근거도 제정을 해도 좋고 개정을 해도 좋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끊임없이 해야겠죠. 그리고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 이것도 끊임없이 해야겠죠. 그리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지속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가 그 성별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에는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대등한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런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가서 보면은 요즘엔 이제 영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냥 기업이나 기관에서 영상으로 이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 성희롱, 성폭력 그 영상을 보는 그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 삼거나 또는 자는 시간으로 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의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직장 내 그 이러한 그 성평등한 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사업주라든가 기관장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회장님께서 생계에 성별은 없다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익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전북여성노동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다 연구자분이나 뭐 이렇게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 하니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연호는 일하는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노동자의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 상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는 근로조건, 모성권, 그다음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그다음에 괴롭힘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별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는 계속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가 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이게 직군 자체가 비정규직 직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임금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의 임금을 따져봤을 때 과연 1년에 얼마 정도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무급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017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5월 11일 무급 타파 선포식을 그날 했었는데 그때에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10일 이후에 12월까지 일한 거는 거의 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그 날짜를 잡아서 지금 2023년까지 거의 6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보시면 2017년에는 5월 11일이었고 2018년에는 5월 18일, 2019년도 5월 17일, 20년 5월 18일, 21년 5월 16일, 22년 5월 19일, 18, 19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걸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뒤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계속 18, 19 이렇게 하다가 2023년에는 5월 22일로 겨우 6년 동안 11일로 일을 뒤로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성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외자보를 좀 갖고 왔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뭐 21년, 22년, 23년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21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 노동자라서 그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경험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혼해라, 아이가 어린데 아프면 어쩔 거냐,
그리고 좀 예쁘게 꾸미라고 하고 상장 수여할 때는 꽃순이 역할을 하고 해시크 브루스 타임을 꼭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해도 남성비의 임금이 낮았고 회의할 때는 차준비는 꼭 여성이 해야 되고 끝나고 컵 튀는 것도 나의 몫으로 남았고 그리고 술은 여자가 아니 동료로 따라달라고 하면서도 남성에서는 절대 요구하지 않고 남 직원보다는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힘써야 하는 일은 남자 시킨다는 일은 여성도 힘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22년에는 이제 그 지방 정부에 요구하는 거에 있었는데 23년에 올해 우리가 제7차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5월 18일, 5월 22일이었는데 왜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047명 여성 노동자가 응답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현재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주관식으로 물어봤더니 물가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라면, 세제, 우유도 안 오른 제품이 거의 없다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가 가장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 여성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물어봤냐면 여기서 가장 그 51.3%가 거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17%가요 최저임금 미달이기도 해요, 선생님. 그리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으나 회사의 대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군속연수나 이런 게 오래돼서 조금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최저임금은 우리 여성 노동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고 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라북도 종사자 지휘별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면 그림 이를 보면 그 21년에 그게 그림 이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잠깐만요. 그림 1을 보면 그 남자의 상용직 임금 평균 임금이 331만 원이에요. 근데 여자 상용직 임금이 24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자 임시직 임금이 100이에요, 선생님들. 그 남자 331만 원 받을 때 여자 비정규직 임시직은 100을 받는 거죠. 제가 이걸 통계를 보면서 되게 조금 의아했던 게 남자의 상용직은 331만 원이고 남자 일용직도 331만 원이에요. 걔는 남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별 차이가 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일용직은 대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 곳인가 해봤더니 특수고용 쪽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임금은 좀 높기는 높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 상용직인 245만 원을 버는데 여성 일용직을 보면 180만 원. 이게 임시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일용직은 그래도 8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임시직은 100만 원 받는다는 거는 여성의 초단시간 일을 한다는 거죠.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임시직 임금이 100만 원 정도의 평균 임금으로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있냐 하면은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업이나 사회복지 직군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지금 현재 12,000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성별 비정규직 규모를 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뭐 전국 이렇게 앞에 선생님이 뭐 비교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북을 봤을 때는 어쨌든 남성 비정규직 비율보다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비정규직에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일을 하는 곳에서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52%, 이렇게 20년은 아주 68%까지 하고 나름 21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다시 현장으로 가면서 49%까지 떨어졌는데 이렇듯 늘 보면은 50% 이상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노동이 흔히 반찬값 노동이라고 평가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의 노동은 용돈벌이로, 청년의 노동은 알바로 인식되지만 모든 노동은 모든 노동자의 생계 꾸리기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찬값이나 용돈벌이 알바란 이름의 저임금으로 합리화하기는 너무 억울한 평가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계속 이 임금 결차 이야기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게 저는 행정이 조금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와 성차별과 인권을 갖다가 한 곳에서 고민하고 펼치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직과 인력 배치와 예산 배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을 좀 보면 여성노동 관련 소관 담당이 있다 해도 그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뭐 세일센터, 위탁관리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이나 가족 친화 사업 업무의 중심을 조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의 성평등 노동 정책과 수립과 실행을 하려면 어쨌든 전대 관점에서 지역 노동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노동 현장 연결하는 성평등 노동 중간 지원 조직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혀 말하지 않고 넘기기는 조금 아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관련해서 발생을 하면 문제 제기를 성고충 상담소나 고충 상담소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업무 배제를 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괴롭혀서 퇴사시키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상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금 가져온 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면서도 법인 대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일하는 곳에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법인 대표는 사업주가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태료를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가 하면 가태료를 묻습니다. 1천만 원을 하는데 사업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상급자로 이유로 그냥 징계 정도. 그것도 그 징계를 누가 내립니까? 법인 대표가. 무슨 대표가
누구한테 법인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대표 그랬기 때문에 셀프 징계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개 지역에 고용평등 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가태료 부분을 이 부분을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로 개정을 좀 하는 운동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시행을 앞두고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우리 성차별에는 균형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익자 회장님께서 토론의 주제를 생계의 성별은 없다로 해주셨는데 상당히 조금 묵직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남녀가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이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 그리고 또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토론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와 성차별과 인권 같은 것을 좀 한데 뭉쳐서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별도의 그 조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그 제언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입니다.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의 도인정 대표님께서 단순하지 않지만 할 일은 많다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인정입니다. 제목을 단순하지 않지만 할 일은 많다라고 했던 이유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게 노동과 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문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지점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이 어떻게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유들이 승진차별 또는 임금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또는 공식 비공식 업무차별 등 그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빈곤의 여성화, 노동의 여성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성차별적 직장 문화에서 이직 퇴직을 되게 반복하다 보니까 임금은 깎이고 그리고 생계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해고당해서 그리고 지금도 더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별 분업으로 여성 노동의 가치는 되게 저평가되고 있고 우리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와 하위직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보건, 의료,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영역인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미래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여 되게 세심하게 수용해야 되는 돌봄 노동들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미숙련, 하위직, 그리고 저임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분배 부정이라는 문제가 노동 영역, 특히 일터에 비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직장 내 성차별은 사회의 부정의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진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행사가 2023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전 포럼이 전라북도 내 도내 인권 증진을 위해서 기반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 라는 주제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도 정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마음으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지역과 다른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이라고 많이 타 지역에서 이름 붙여지는 독립기구가 아직까지 전라북도에 없었고
현재까지 없고, 그리고 이제 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또는 성평등 노동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곧 기관이 이제 올 건데, 기관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환영하는 마음이지만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권한이 확보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의회와 도청에서 지역사회를 성인지 관점에서 충분히 바라보지 못해서 저는 독립기구가 이제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역 상황에 맞는 성평등 정책 방향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북은 몇 년째 성평등 지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차별 사건들이 전국 뉴스를 되게 많이 탔어요, 전북에서. 그래서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북도는 지금 당장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설립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모여서 자원과 권한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전북 여성가족재단의 방향성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전북 여성가족재단의 방향은 어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뽑았던 이유는 전북의 특성이 직장 내 성차별이긴 하지만 전북의 1에서 4인 규모 종사자 비율이 전체 종사자의 37%예요. 그래서 사실 큰 규모의 사업장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37%는 항상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반영을 한다라면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지자체나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북은 지역 특성상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기관 등 여러 노동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자료집에는 없지만 2022년 기준에 인구 1000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이 전국 평균이 6명인데 전북은 9.4명입니다. 공무원 비율이 되게 높죠. 그리고 또 대부분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종사자 비율이 전국은 9.5%지만 전북은 12.3%입니다. 즉 공공기관과 지자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여러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작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민간에 전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도민이거든요. 노동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 조직의 성평등한 문화가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은 최근 관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 성차별적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뉴스에서 타서 되게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관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관에 있는 부분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평등 문화가 관의 성평등 문화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 책임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조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관이 현재 지역의 성차별적 문화를 퍼뜨리는 주범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서울시의 대안으로 공공부문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여성 노동자 육아기 경력 단절 예방, 그리고 기술 직종의 여성 노동자 인력 양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각기 분절된 채로 존재한다라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공간이 남성 생계부양자를 상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즉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돌볼 사람이 없고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노동자로 설계된 직장 공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여성 비율이 높아져도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화되어서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일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생활 양립제도라고 불리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등이
들어왔고 제도가 되었고 활용된다 하더라도 보편적 돌봄자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구별하고 남성이 보편적 돌봄자로 호명되지 않으면 결국엔 일터에 있는 여성들은 이중 부담만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존재여야 할 수 있는 업무, 일터라면 이 설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만 승진할 수 있다라면 그런 직장에서는 아무리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려해야 해서 불편한 존재로서의 여성 노동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차별이 계속 양산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전라북도 내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동 환경이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성별 균형 인사, 일생활 양립, 기술 직종 여성 노동자 인력 양성 등의 각 부분이 세워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 책임의 영역 중에 또 하나는 이 행사의 인권 옹호자 포럼의 행사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데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거버넌스를 꾸려서 잘 연계하여 지역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시민사회단체를 정책개발 및 지원 파트너로 좀 여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직장 내 미묘한 차별이 미묘한 차별이에요. 미묘한 차별로 표현되는 것이 23%로 나오더라고요. 23%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묘한 차별은 응답자의 인식에서 적합한 언어를 못 찾겠다 이거든요. 아까 근로환경조사에서 나왔던 성차별 실태조사 이게 2.1% 여성이 좀 높긴 하지만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전북 여성 노동자회에서 작년에 전주시 민간기관 이탁 실태조사를 할 때 이탁기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하셨던 분의 이야기 그거였어요. 노동자들이 성차별이든 이건 차별이든 성희롱이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로환경조사는 젠더 관점이 있는 조사가 아닌 거죠. 젠더 관점이 없는 조사가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을 물었을 거라고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내 미묘한 차별 23%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미묘한 차별은 응답자의 인식에서 적합한 언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차별 행위인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는 차별 행위가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은 그 미묘한 차별에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시화하고 언어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가 있고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할까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계속 필요할 건데요.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도가 협력하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외부에서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여성 노동자를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여성 노동자의 맥락에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북형 청년수당 이 출범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아예 여성 청년들을 여성 청년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어요. 전북에는 보건 또는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여성들의 취업자 비율이 되게 높은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남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은 종사자 비율이 많은 업종만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었고 더 문제적인 것은 그게 청년 지역정착 사업이었다는 거죠.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지역에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의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깊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는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기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역시 공적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화를 바꾸는 데에서 도에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성역할 고정관념이 계속 반복되면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은 이미 그 자체로도 폭력이긴 하지만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평등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두 번 말씀드리는 건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조직의 성평등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로 1시간입니다. 그리고 10인 이하는 그냥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의 노동자 특성상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른 방식의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평등 교육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는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건 기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교육 참여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협소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평등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몇 직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역에서도 열심히 기업 내에서 돈을 들여서 자원을 투자하여 성평등 교육까지 하시려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 영역에서는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조금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교육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 그리고 기업 운영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도에서 추동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 기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가 여성가족부에 시행되긴 하는데 이것과 같이 연동하거나 또는 도에서도 충분히 이런 인증제나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성가족재단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회에 맞는 성평등 정책이 독립기구가 없어서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사회에 맞는 이런 그 정책 연구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실행 사업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연구와 실행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인정 대표님께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권한을 줘라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지역 사회에 맞는 그런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플로어에 계신 방청객들이 여성의 수가 압도적인데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은 내가 좀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유튜브에 들어온 내용인데 이건 특별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덕님께서 우리 주변의 여성들이 성차별을 당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정확한 실태 조사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인생 2회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성차별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 굉장히 장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토론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세션 여성 분야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전라북도 인권오자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인권지킴이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인권오자 포럼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모색과 고민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전라북도 인권 5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